시장님, 지방자치법 127조 제1항에 따르면 50일 전까지 11월 12일까지 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이번에 11월 12일까지 제출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수를 안 냈나요? 사업 설명서 등을 13일에 제출한 데가 기후환경본부 시민소통기획관, 14일에 제출한 데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기조실 등이고 심지어 일주일 넘어서 제출한 국실도 있습니다. 이거 사로서 행정 절차에서의 기일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이건 의무사항이고 뭐 가능하면 지켜야죠. 예. 가능하면 지킨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켜야죠. 예, 내년부터는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확인해보고 예. 오죽했으면 예결위에서 기일 좀 지키라고 공문까지 서울시에 보냈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시장님은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세권이라고. 변호사라고 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도 이건 저 변호사 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예. 잘 몰라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전세권하고 가장 준하는 권리는 뭘까요, 시장님? 전세권. 네, 하셔요. 응? 그렇죠. 그거 보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용석 의원님의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질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위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서초 13동과 방배 23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어 와주십시오. 질문 시간만 25분 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혹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 시정 살피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장님, 지방자치법 127조 제1항에 따르면 50일 전까지 11월 12일까지 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서울시의회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편성기준, 사업명세서,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 명시유월비 설명서 등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이번에 11월 12일까지 제출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떤 수를 안 냈나요? 사업 설명서 등을 13일에 제출한 데가 기후환경본부 시민소통기획관, 14일에 제출한 데가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기조실 등이고 심지어 일주일 넘어서 제출한 국실도 있습니다. 이거 변호사로서 행정 절차에서의 기일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이건 네, 의무사항이고 뭐 가능하면 지켜야죠. 예. 가능하면 지킨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켜야죠. 예, 내년부터는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예결위에서 기일 좀 지키라고 공문까지 서울시에 보냈겠습니까?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화면은요. 이거 서울시 중기지방개정계획 제32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지원금이 나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인데요. 지방정부 이전 수입이 나오죠. 서울시 계획에서 말한 교육청은 뭐 부산도 광주도 아니고 우리 서울교육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숫자가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을 보시면 여기는 13조 단위고 여기는 12조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장님? 예, 뭐 그건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교육청이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그걸 시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 용지 부담금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 막상 매년 해보면 이렇게 교육청이 계획을 하고 그래도 보통 한 1, 2년 늦게 추진되는 것이 거의 상례였다. 그래서 아마 작년 기준 정도로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교육청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서울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일치해서 하는 것이 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올려주세요 시간. 저기 이거 큰 집인 서울시가 자료를 먼저 줘야 됩니다. 서울시가 큰 집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비하면 서울시가 먼저 지원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자료가 먼저 가야 됩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주시니까요. 교육청이 제대로 못 만드는 게 의의가 큽니다.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 이런 뭡니까 계획을 세워도 학교 용지 매입이라든지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해서 계획이 현실적으로 민원 같은 게 맞습니다만 중기 재정 계획을 2018년, 19년에 나온 민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통상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저희들은 작년 걸 그냥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엄밀히 뭐 할 수 있겠죠. 서로 두 기관이 좀 더 협의하면 조금은 더 예,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교육협력도 있고 교육청에서 서울시 협력관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 분께서. 예, 다음번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9월 5일 날 시장님께서는요, 지방채 2천억을 발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정효성 당시 기조실장님과 조현옥 실장이 배석을 하셨고, 9월 26일 날 지방채 2천억 추경안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서울시는 우리은행에서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천억을 차입을 했어요. 이율은 3.16%입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방채로 빌리신 겁니까? 아니면 일시 차입금을 하신 겁니까? 지방채 우리은행에서 지방채로 했죠. 일시상환으로 했죠. 일시 상환 조건으로 1년으로 빌렸습니다. 차입금으로 했죠. 예, 이게 차입입니다. 차입은 확실한데요. 네. 이게 지방채냐 아니냐는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차입금 지방채가 있긴 해요. 자, 좋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기엔 지방채는 아니고 예, 차입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장님은 지방채 발행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의회 의결도 지방채로 의결 받으셨고. 네. 뭐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법적 개념으로 보면 뭐 일시 차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방채하고 일시 차입하고는 지방세 법 하나는 11조 하나는 14조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자, 그리고 5월 23일 날 서울시는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00억 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한 푼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순세계 1,000억을 상환하시고 지금 남은 건 1,000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방채라면은 2014년 예산서에 추경까지 했으니까 예산서에 지방채라고 표기가 돼야 됩니다. 지방채하고 일시차입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산 상황이라면 지방채지만 일시차입금, 즉 쉬운 말로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는 예산에 표시가 안 됩니다. 기조실장님, 정윤선 부시장님 그러시죠? 근데 2014년 예산서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시차입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내용 보면 딱 알죠. 예, 그렇죠. 당연히 지방채가 아니고요. 예. 엄밀히 따지면 예.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이죠. 차입금입니다. 4개월 23일 빌리셨거든요. 일시 차입금하고 지방채하고 뭔 차이냐 할 수도 있는데 당시 9월 5일 날 지방 재정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 차이가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발행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쪽으로 간 거죠. 자, 차입을 하셨는데 차입을 할 때는 당시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입금 당시 5,900억 한도에 상당히 남아 있었거든요. 차입이라면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신 걸 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선택했다는 그 점에 것이죠. 대해서는 제가 신무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방채를 하시겠다고 온 서울시민의 말씀 다 하셨고 나중에 지방채가 아니고 일시 차입으로 가셨으면은 그 위에 의회에 대해서 소통, 시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
이런 경우는 있었어야죠. 의회가 바보가 됐죠. 지방채 의결을 해줬는데 결국은 차입을 하신 거예요. 차입이면 의회에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차입은. 마이너스 통장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우리가 5,900억 의회가 설정해 줬는데요. 그 한도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유리한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네. 설령 유리할지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기 전까지 숱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대안을 택했다고 시민들께 의원들한테 말해주는 게 도리입니다. 의회는 바보 됐어요. 지방채를 의결해 줬는데 지방채 발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 안 했다는 것 설명도 없었고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또 뭐 모든 업무를 다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따지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또 자료도 보고하고 제출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시장님. 하겠죠. 네. 제가 다음 게 정말 하고 싶은 건 다음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의 회계감사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건데요. 이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다트가 한번 뽑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 보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무형자산칸입니다. 지난해 말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가지고 7,464억 원으로 서울시하고 메트로 9호선 측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메트로 9호선 사업 재구조하는 잘한 일입니다. 시장님. 서울시 재정에는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별로로 치고 시민 호주머니를 많이 아껴주셨는 점에서 제가 정말 인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이 관리운영권 7,464억 원은 3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여기 주식회사 회계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의 채권은 다른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요. 또 다행히 서울시 자료도 똑같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같은 10월 23일자 낸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7,464억 합의,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분기별로 균등 상각에서 2039년에 0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메트로 9호선 측의 자산이라고 보는 7,464억 원은 서울시로 봐서는 부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서로 앞뒤가 맞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 그 본부장이나 이분들한테 좀 답을 드리도록 할까요? 전무국장님 오십시오. 예.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김 본부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요. 예, 의원님, 이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 부분을 우발 채무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부채로 계상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회계의 경우요. MRG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재구조화해가지고 그 관리운전권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봤더니 거기서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채 안 하는 거 맞고요. 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뭐로 되어 있냐면 MRG 때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행부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발 채무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립된다면 부채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10월 23일 이전에는 부채 계산 안 하는 건 맞습니다. 네. 10월 23일에부터는 부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이유는 이게 실현 가능한 걸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거 얼마 잡혀 있죠? 보조금 9호선 주는 돈. 내년 예산에 654억인가 634억 잡혀 있습니다. 이거 왜 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치라고 하기는 추정치가 어렵고요. 있고 추정치가 있죠. 확정치는 네. 뭐냐면 상각하는 부분 7464억을 갖다가 26년에 상각하는 부분은 확정치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확정치는 당연히 안행부 기준으로 따졌을 때, 회계 기준 따졌을 때 부채로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340억 부분 확정치는 잡는 게 맞고요. 예. 60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 그것은 본부장님과 제가 똑같이 미확정 부분 안 잡는 게 맞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주관 부서인 안행부하고 행자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64억 중에서 3,700억 부분은 확정이에요, 이미. 네, 그 말씀 옳습니다. 예, 예. 원금도 확정이고 이율도 확정입니다. 다만 미확정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확정이 해마다 평가는 가능한 부분이죠. 다행히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4.5 정도 되는데 지금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명백한 확정금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라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2013 회계연도 기준 서울시 부채는 4조 7천억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최소한 7,464억 원 더해야 됩니다. 아니면 중간 정도 어딜 다 하냐면 7,464억 원에다가 이 두 부분 3,70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는 확정이에요. 9천억을 더 더해야 돼요. 서울시 부채는 4조 7천억 원이 아니라 5조 원대 중반 내지 중후반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그 고정금리의 경우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 관리 운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관 부서인 행자부와 한번 협의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야 되니까요. 시간 좀 줄여주세요.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안행부하고 회계 기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시고 만약에 유권 해석이 넣어야 된다고 유권 해석이 나오면 부채를 수정하실 용의는 당연히 그야 있으신 당연히 거죠. 그래야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저기 이율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금리 자체가 변동하고 있잖아요. 그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3,700만 변동금리입니다. 7,464억 원의 원금하고요, 시장님. 이 두 부분, 이 3,700억은 확정금리입니다. 이 아니, 근데 확정금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하나생명, 신한은행 등등이 투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그런데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 14억은 원금하고 고정금리인 이 부분까지는 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9천억입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고정금리인 경우는 그런데 변동금리에 의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까지 1조 2천억 부채가 추가돼야 되는 거고요. 1천억 정도 되겠죠. 어쨌든 저거는 뭐 그 행자부로 바뀌었나요? 행자부에 저기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읽어봐도 서울시가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죠. 자, 시장님, 제가 이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서울시는 안국동 풍문여고 부지와 건물을 800억 원에 매입해서 공예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별관 청사를 증축해 복합 문화 청사로 만들고 밀랍인형 박물관을 또 만들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우리 의회 옆에 있는 그 국세청 소유 건물이 교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밀랍인형 박물관하고 공예 박물관을 갖다가 풍문여고 자리에 같이 두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풍문여고가 그래도 고등학교 부지에서 4,200평이 정도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을지로 별관은 그냥 공용청사로만 쓰자는 겁니다. 서울시의 나머지 여러 군데 임차해 있는 조직들을 다 한 군데 모으고 국세청 별관 자리도 서울시라든가 산하기관 중에서 임차료 무는 데를 갖다가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임차료 좀 아끼자는 겁니다. 밀랍인형 박물관하고 시청 청사하고 같은 건물 쓰는 것보다 서로 분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건 드리는데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긴 한데요. 예. 그 그레뱅 박물관과는 이미 이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을지로 별관 쪽에는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실은 청사를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다른 쪽에 가 있는 이 임대 청사를 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시장님은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세권이라고 변호사라고 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도 이건 저 변호사 한지 오래돼 가지고요. 예. 잘 몰라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십니까? 예.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전세권하고 가장 준하는 권리는 뭘까요, 시장님? 전세권하고 가장 비슷한 법적인 권리는 제가 대답하도 되겠습니다. 네, 하셔요. 그렇죠. 그 보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임차권이신데요. 네. 자,
우리 경제진흥실하고 푸른도시국이 서울 무교동 청사에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17억이고 연간 임대료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거 맞을 겁니다, 시장님. 이것이요, 제가 중부 등기소에서 끄는 무교동 청사가 아닌 더 익스체인지 빌딩 등기부 등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보증금으로 이 빌딩에 12억 원을 줬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 8천이 잡혀 있고요. 이 등기부를 보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서울시 앞으로. 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요, 뭐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왜냐하면요, 여기 우리 서울시 권리가 붕 떠 있어요. 17억 원이 돈이 나가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르면은 20억 원이 넘으면은 서울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임차 보증금이 17억이라는 이유로 더 익스체인지 빌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월세 전세 환산 공식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100. 그걸 하면 무교로 빌딩에 우리 임대료는 전세로 따지면 217억 정도 돼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이번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시장님께서 쓰실 그 가회동 공간이 2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28억은 의회 심의를 받고 217억 원은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의회 심의를 안 받아요.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도상 미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고 그 와중에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되는 이 공유재산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시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보셔가지고 임차권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은 공유재산 관리를 받도록 제도 변경을 건의하거나 검토하실 그 용의는 좀 없으십니까? 네, 뭐 그건 좋은 제안이어서 예. 하는데 아마 이제 결국은 그 보증금이 저 법의 취지에 따르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보증금은 떼이면 큰일 나니까. 근데 월세는 내다가 안 내면 그만이니까.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저 제도가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 내용은 지난 10월 6일자 경향신문 보도 기사인데요. 9호선 그 919 공고공사 관련해가지고 단합을 했어요. 이 회사하고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업들의 단합행위에 대한 것은 결국에 결론으로 시민의 손실로 귀착됩니다. 이들 단합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저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당연하죠.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그게 통보가 아마 저희들한테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그런 말씀하신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서울시에 입찰 제한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제가 이들 기업들이 우리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SH공사로부터 신내 택지지구 중에서 적용 공사를 67억 원에 땄더라고요. 물론 이 현산이 직접 공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불온한 의심을 해봅니다. 공사 직접 안 하고 바로 하도급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거장으로서 수수료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아주 특별한 기술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공사가 아닌 상황에서 60억대 이런 공사까지 우리 공공기관으로부터 따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왜 서울시는 계속 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불온한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그거는 제 철학이 시정 철학이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부터 구매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거의 한 4조 원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저 경우는 어떤 그 계기로 계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제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 자, 이거 서남권 돔야구장에 관련돼서요. 제가 이건 서울시 보도자료만 그대로 일부 발췌한 겁니다. 2009년 4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원래는 10년 9월인데 11년 9월로 1년 늦어진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9월달 여기서는
2011년 12월로 또 1년 연장돼요. 2012년 가면은 13년 12월로 연장돼요. 13년 9월 달에 보도자료 보면은 15년 2월로 조정돼요. 특히나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9월 달 보도자료에는 체육진흥과장님 이름을 해가지고 고척동 야구장이 완공되는 2015년을 하면서 조용히 슬그머니 15년 2월을 한 말이 사라졌어요. 내년 2월 완공 가능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5년 6월 완공으로 일정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네. 몇 번째 변경된 겁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이거는 사실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여러 단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돔 야구장이 됐는데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이건 뭐 의원님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급하게 써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공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도대체 이게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현장도 2번이나 갔고 한 번은 심지어는 모든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현장 점검도 했고 또 따로 집중회의도 몇 차례 했고 그렇게 한 결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프로 구단이 야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차가 오면 엄청 막힐 것 같고 또 지하철에서 접근로도 강화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천정도 이게 예컨대 눈이 많이 와서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야구는 프로 구단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90일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도움 구장이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하려면 아니 한참 뭐 공연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쌩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계속 제가 점검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게 훨씬 남는 것입니다. 엉성하게 지었다가 이거 뭐 제대로 공연도 못하고 프로 구단도 안 오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님. 제가 근데 보도자료 일일이 읽어보면서 제일 화낸 것은요. 아까 우창현 의원님 말씀하셨던데요. 스미마셍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완공 연기됐다는 설명은 제대로 없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말을 합니다. 계속. 의원님, 예. 저희들요 지금 뭐가 누가 결제하면 바로 공개되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만큼 지금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관련된 것들도 많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또 아니면 요청하시면 의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저야 요청할 수 드리죠. 있지만 이 구장을 기다리는 많은 야구 팬들 그리고 시민들은 시장님 말씀대로 상당한 수고를 거쳐야 서울시의 과정을 알 수 있죠. 이런 9월 1일자 이런 보도자료 내면서요.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게 시장님 평소 방송하시는 소통이시죠. 근데 그 후에도 뭐 자료들 당연히 내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의원님 한번 국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님. 네. 저희들은 아무튼 공개, 투명성이 저희들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뭐든지 다 공개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는 동영상으로도 지금 저희들 회의하고 있는 거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연장됐습니다. 13년 6월, 13년 10월, 14년 8월, 14년 12월, 15년 1월. 이때는 굉장히 의회에 급하다면서 위탁관리동의안을 넣으셨는데 처리해드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급하지 않더라고요. 뭐 저 경우도 제가 2번인가 회의를 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꼼꼼하게 살펴서 조금 연기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동을 걸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안전예산 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은 2016년에는 안전예산 비중이 4.636%로 줄고 2017년에는 4.07%로 돼가지고 올해 안전이 덜 강조됐던 2014년이 4.05%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전예산은 한 해 내년같이 반짝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배정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 뭐 저도 중기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매년 예측은 안 되지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뭐 초기에는 지금 집중적으로 또 투입할 게 많으니까 금년에 조금 더 22%나 증가해서 안전 예산을 조금 더 배치를 했고 또 그러고 나면 또 그 같은 속도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조금 줄였다가 또 필요하면 더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 많이 늘고 그다음부터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왜냐하면 있고요. 복지 예산은 이게 구성비가 1%만 올라도 워낙 덩치가 크니까 수천억 늘어버립니다. 중기 재정 계획 보면은 이게 복지 예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부담이 상당하다는 걸, 시가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죠. 저희들이 모든 부서에 예산이 누구나 다 뭔가 늘리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저희들이 뭐 한쪽에만 올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증세라고 어느 정도 복지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누려야 될지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해야 보는 시점 정도는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또 예.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주시고 예산 사실 저희들 예산을 짜놓은 걸 이제 의회에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심사를 해주셔야죠. 뭐. 시장님은 이만 마치고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